본 과정에서는 아키텍처의 가장 간단한 뷰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3뷰 타입, CMU SEI에서 만든 세 가지 뷰 타입으로 할 건데요. 런타임 뷰, 모듈 뷰, 얼로케이션 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프로젝트의 어떤 과제의 도메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4+1 뷰라든지 이런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런타임 뷰부터 시작합니다만 어떤 때는 모듈 뷰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완전한 이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과제에 맞게끔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과제의 특성상 3뷰를 선택했고 그 중에서도 런타임 뷰를 제일 먼저 그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런타임 뷰를 처음 설계한 부분입니다. 이거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아키텍처 설계라고 보시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노란색과 붉은색 계통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나눴습니다. 아키텍처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나누는 겁니다. 구조라고 하는 것은 나누고 붙일 때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로 다 통일해서 만들면 구조라는 것이 필요 없겠죠. 그냥 한 통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모노로틱하다고 하는데 모노로틱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거면 구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뜯고 붙이는 건데요. 첫 번째 원칙, 기술적인 것과 도메인적인 것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 런타임 뷰의 노란색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빨간색 부분은 도메인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굳이 수강 신청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도 있을 법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메인적인 컴포넌트들은 주로 다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사관리, 수업관리라든지 이런 이름이 된 게 붉은색 계통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웹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크기를 크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요소들은 다 도메인적인 것일 겁니다. 이래서 첫 번째로 나눠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따라 하십시오. 기술적인 것과 도메인적인 것, 비즈니스적인 것을 분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메인적인 것도 세 가지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화면, UI를 측면하는 부분이죠. UI 측면으로 나누고 로직, 비즈니스 로직을 갖고 있는 로직 측면인 것과 그 다음에 데이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측면 이 세 가지를 분리시키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딘가에 한 번쯤은 보실 법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참조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럴 텐데 왜냐하면 웹 기반으로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나왔느냐? 이게 처음부터 나왔겠습니까? 이것이 나온 게 아까 같은 원칙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보시면 맨 앞쪽은 주로 유저 인터페이스 쪽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WAS라든지 메모리 캐시라든지 메시지 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로그인, 보안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중간 커넥터를 거쳐가지고 뒤쪽에 로직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들이 쌓일 텐데 이것들을 바로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DBMS라는 걸 쓰게 되면은 그쪽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액세스를 쓰게 되겠지만 우리는 DAO 패턴이라는 걸 가운데 둬서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제가 런타임 뷰를 제일 먼저 그린 이유는 이 그림 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비기능적인 패턴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림이 다 들어있습니다. 메모리 큐, 메시지 큐, 와스, 보안을 위한 로그인, 또 뭐 DAO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넣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모듈 뷰라는 것을 그려야지만 비기능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패턴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별도의 어떤 특정 시스템에 따른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과제에서는 이 지금 런타임 뷰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키텍처 설계의 첫 번째 것은 뜯고 붙이는 것인데요. 그렇게 붙이면서 뭐가 보여줘야 되느냐? 이 그림을 보고 비기능적인 요건을 이렇게 품질적인 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딱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인다.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건 아키텍처 설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모아놓은 걸 제가 앞쪽에서 얘기한 걸 티어로 정확하게 하면 티어입니다. 티어로 다시 나눈 겁니다. 유저 티어, 유저 액세스 티어, 비즈니스 로직 티어, 데이터 액세스, 데이터 티어, 또 익스터널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티어로 나눠놨죠. 이 티어로 나눈 것 중에서 이 검은색으로 표시한 거는 테크니컬 티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비즈니스 티어, 도메인 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어로 분리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서 뜯어지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의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키텍처 설계를 시작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얼로케이션 뷰. 얼로케이션 뷰는 앞쪽에 이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하고 난 소프트웨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는 그 패키지 다이어그램, 죄송합니다.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렸는데요. 이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드웨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디플로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하드웨어적인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얼로케이션 뷰에.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앞쪽에 그 아키텍처 패턴 중에 액티브 리던던시, 우리가 흔히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그 컴포넌트라는 부분들이 다 매핑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그림이 너무 복잡해져서 제가 일부만 넣고 일부는 생략했습니다. 대신 이 그림을 이제 보는 사람들은 주로 하드웨어 설계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게 되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캐시 서버를 5대를 뒀고요. 메시지 큐브 서버를 2대를 뒀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됩니다. 액티브 리던던시라는 시스템을 두는데 DBMS는 2대, WAS는 2대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인 그림과 그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연동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우리한테 그 성능이라든지 안정성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에 비기능적인 요건, 품질 속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이 보이는 설계가 아키텍처 설계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전체적으로 앞쪽에 나와 있는 비기능적인 요건을 다 보여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런타임 뷰를 기준으로 해서 뭐 그림을 자세히 뜯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런타임 뷰를 제일 먼저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얼로케이션 뷰를 먼저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듈뷰를 설계합니다. 모듈뷰를 설계할 때 모듈뷰는 주로 특성상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는 비즈니스적인 도메인적인 특성이 있을 때 모듈뷰를 많이 설계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앞쪽에서 특히나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된 부분을 패키지로 나눠서 구분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여서 그리게 되면은 이 안에서 어떤 식의 구현을 할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거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패키지 다이어그램과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이제 모듈뷰로 그려지는 대표적인 그림일 텐데요. 이런 그림들이 아까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품질 속성을 뽑았지 않습니까? 품질 속성과 연관이 많을 때는 이 그림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쪽을 다시 돌려서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비기능적인 속성, 품질 속성 이것들은 주로 다 런타임 뷰에서 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모듈뷰를 정확하게 그려서 저희가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되게 생략해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론에서 얘기했듯이 비기능적인 요건, 품질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다 아키텍처 설계로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키텍처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키텍처 설계가 그려지는데 런타임 뷰와 얼로케이션 뷰에서 대부분의 품질 속성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모듈뷰는 그냥 개발과 관련돼서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한 설계 단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설계와 아키텍처 설계의 차이가 무엇인가? 물론 이것을 프레임워크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기능적인 요건을 이 설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것은 아키텍처 설계입니다. 그 외에 구현을 좀 편리하거나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설계는 그냥 일반적인 설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아키텍처 설계를 마치고 이 아키텍처 평가라는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아키텍처는 그림이고 설계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아키텍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가 단계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여력이 있거나 조금 기한이 있는 분들은 좀 더 그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이런 구현을 통해서 그 아키텍처를 평가해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림에서 보듯이 얼터너티브를 두고 두 개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한목에 딱 설계하는 그런 일은 드뭅니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키텍처가 진화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정도 혹은 세 가지 정도의 대안을 놓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두 개를 놓고 보면 비교가 됩니다. 비교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개를 놓고 지금 예제는 메시지 큐를 쓰는 게 좋은가 안 쓰는 게 좋은가를 놓고 얘기하는데 그 두 개를 놓고 비교할 때 경론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품질 속성이나 비기능적인 요건을 갖다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간단하게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경론이 굉장히 쉽게 결정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평가에서 이런 대안 아키텍처 평가, A타임이라고 하는 방법에서 가져온 건데 이 정도는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보는 과정과 실제 실전에서 아키텍처가 설계되는 과정을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아키텍처 결정 요인을 찾는 부분은 역시 품질 속성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략이라는 것을 품질 속성별로 뽑아냈죠. 그 다음에 이 전략별로 아키텍처 뷰 타입을 정해서 뷰 타입을 별로 정해서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아키텍처의 설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은 이 비기능적인 요건, 품질 속성의 이 전략들이 잘 보여질 수 있는가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옵티마이즈 시켜나가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좋은 아키텍처 설계를 그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